네, 반갑습니다. 김지순입니다. 2025년 되게, 되게 빠른 것 같아요. 음, 어, 지금 벌써 2월, 지금 중순을 다가왔어요. 근데 얼마 전만 해도 아이승환 대표님과 2024년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한 인터뷰를 한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25년 한 달을 넘겼고 그 다음 2월 달도 반을 갔네요. 정말 나이대로 30에는 30km로 40대는 40km로 간다는 말이 정말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굉장히 2025년도도 그냥 후다다다닥 지나갈 것만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차피 누군가에게는 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그 같은 날 24시간 365일 어떠한 관점으로 어떠한 세상으로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그 기술 격차는 굉장히 커지고 달라지겠구나 라는 생각이 또 어렴풋이 듭니다. 우리가 나은 미래를 이거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갑자기 오늘 지금 날짜가 언제지 생각하다가 벌써 2025년 1월을 끝났고 지금 2월 달이었네 라고 하면서 저도 좀 순간 놀라워서 이런 말이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나은 미래를 항상 늘 생각해요. 지금은 바쁘고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서 나중에 근데 정말 급한 것만 그냥 삶살이에만 살다 보면 내가 정말 중요한 거, 내가 진짜 무엇을 원하고 내가 왜 살아있고 그리고 부모로서 어떠한 부모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중요한 거를 생각하지 않고 찾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타인을 위해서 내 인생을 살고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러면서 저의 학창 시절의 삶들이 그나마 탈선하지 않고 사람이 어떤 속성인지 사람이라면 정말 그 신이 위에 누군가가 신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그래도 정말 이렇게까지 그 선에서 벗어나지 않고 사람이 되어가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저의 업에서 제가 돈을 벌어가는 업에서 정말 나 자신을 보고 그 다음에 더 나은 사람, 더 멋진 사람, 더 훌륭한 부모, 더 훌륭한 사람, 가치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든 뭔가를 우선 돈을 벌기 위해서 찾았죠. 그러다가 제가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난 건데, 아이승환 대표님 만나면서, 지난번에도 늘 얘기를 해요. 제가 작년 그냥 한국 나이로 41, 지금 제가 42살인가? 제 나이를 까먹네요. 아무튼 저는 84년생이에요. 그러면 42 같아요. 41이라고 한다면, 41년도에 아이승환 대표님을 만난 그 짧은 8개월이 저의 40년 동안의 인생에서 그동안 그걸 위해 찾았나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 기간이 길다라고 해서 그만큼 제가 성숙해지고 많이 깨닫고 많이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제가 작년에 했죠. 단기간에 정말 방향이 바뀌고 행동들이 바뀌고 그리고 중요 불순물들을 제거하면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경험을 했다면
올해 2025년도는 그냥 나아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거가 그 나은 삶을 눈으로, 사실 나은 삶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잖아요. 막연하죠. 그냥 돈이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될 것만 같고 그렇잖아요. 하지만 제가 또 돈을 벌어보니까 1,000만 원, 월 2천만 원 벌어봤는데 삶은 나아지지가 않았어요. 뭔가 다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아, 그냥 돈만 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돈 많은 사람들도 자살을 하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저도 더 배워가면서, 점점 더 그 가치 있는 삶을 추구해 가면서 하는 건데, 그걸 경험을 했죠, 작년에. 아, 내가 월 1,000만 원만 벌면 되는 줄 알았는데, 월 2천만 원을 벌어봐도 삶은 나아지지 않는구나.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빚을 다 상환을 하면 또 삶이 나아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아니구나를 안 거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음, 연봉 12억을 이제 벌고 하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인데, 그 12억이라고 목표를 재어놓은 것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선 경제적으로 나아져야 되고, 돈 버는 거에 초점을 맞추니까 되게 심플해지더라고요. 오늘, 이제, 나은 삶을 얘기하다가 제가 이렇게 이어진 건데요. 우선, 나은 삶을 바라는 거는 너무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이것만을 하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또한 틀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왜 그 돈을 벌어야 하고, 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뾰족한 이유와, 그리고 그것 되고 나서도 또 어떠한 관점으로 또 그 다음을 그냥이 아닌 내가 원하는 방향을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뾰족하게 이렇게 내가 원하는 삶을 이렇게 찾아가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게 혼자서는 당연히 진짜 어렵죠. 그걸 향해서, 그러니까, 그 나은 삶이 위해서 2025년을 그냥 산다고 하면 눈에 보이지 않고 보여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자신도 잘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냥 세월아 내월아 시간만 가고 바쁘고 정신없고 일은 계속 터지고, 이거 하나 해결하면 될 것만 같았는데 또 다른 일이 생기고, 또 이거 하나 해결했으면 또 다른 일이 생기고, 왜 나에게 이런 일만 일어나고 왜 나만 이렇게 악재가 있는 거고 신은 나에게 있는 건지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 거예요. 그리고 타인들은 왜 이렇게 여유롭고 왜 이렇게 돈이 많아 보이고 행복해 보이고, 그리고 자기 삶을 보면 다 되게 왜 나는 인생 쳇바퀴 도는 것 같이 돌고 돌고 오히려 더 안 되는 것 같지? 라는 생각이 드실 분들도 많은데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돼요. 저는 오히려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정말 욕심 없이 그냥 잘 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결혼해서 빚은 더 늘어나고, 더 관계 속에서,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왜 이렇게까지 됐지? 왜 나의 현실이 이렇게까지 됐지? 타인에게서 찾고, 환경에서 찾고, 막 남편 탓에서 찾고 막 했거든요. 근데 결국엔 깨닫게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원인이구나. 나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내가 나를 잘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그 자녀 육아 키우면서 힘들면서 그 힘든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그 왜 힘든지 몰라요. 그냥 아이들 있으면 행복하고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막상 뭔가 모르게 내가 없어지는 것 같고, 뭔가 모르게 허전하고, 뭔가 모르게 바보가 된 것 같고, 뭔가 모르게 뒤떨어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되게 공허했어요. 교회에서도 뭔가 손님인 것 같고, 맨날 받기만 하는 사람 같고, 짐덩어리 같고, 저는 그런 느낌이 너무나 많았고, 또 거북 왜 이렇게 많은지, 또 그런 등등 뭐, 여러 가지들이 있었는데, 그런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굉장히 외로웠구나. 그리고 굉장히, 허전했고 무서움이 많았구나. 두려워했구나.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잘 몰랐구나. 20살 때 살아왔을 때 일하면서 돈이 있고, 이렇게 경제가 능력이 되니까, 내가 그 돈이 별로 부질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생각이 잘못된 거구나. 살아가면서 돈은 필요한 게 맞았구나. 그러니까 돈이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돈을 어떻게 잘 벌어서 잘 써야 하는 거를 몰랐구나. 뭐 등등을 이걸 많이 배웠죠. 그래서 알았고. 그러면서, 제가 막, 좀 그런 적도 있었어요. 아이 육아 키우면서 뭔가, 그러니까 남편이 주말 부부니까 아이가 그때 제가 이제 연년생 둘 키우고 막내가 이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첫째랑 막내랑 3살 터울이에요. 첫째랑 둘째랑 한 연년생, 그 다음에 둘째랑 막내랑 2살 터울. 근데, 첫째랑 둘째랑은 하나는 4월생이고 하나는 12월생이니까 그래도 꽉 찬 한 20개월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둘째랑은 걔도 딱 24개월인 것 같아요. 걔는 12월이니까. 근데 그러면서 또 둘째는 아토피에 막 천식에 굉장히 또 힘든 그 아이가 건강하지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남편은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노동 이제 조선소 일을 하다가 그게 또 안 돼서 잠깐 일한다는 게 이제 건설업을 하게 되면서 너무 타지로 다 도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때 당시 막 큰애가 첫째 2살, 큰애가 1살 한 6개월인가요? 6, 7개월 됐을 때부터 이제 남편이 건설업으로 바뀌면서 거의 막 주말부부 아니면 막 보름에 한 번, 그리고 집에 와서도 막 이제 타지 일을 하고 건설 일을 하니까 집에 와서는 거의 막 같이 뭔가를 할 수 있는, 대화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또 더군다나 저희 남편이 대화하는 부분 많이 어려워하고. 하여튼 이런 제가 가정 환경까지 나오는 이유가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아이들 키우면서. 근데 이런 불안감과 이런 스트레스를 제가 어떻게 했냐면 집 앞 꾸미는 거나 뭐 청소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아이들 용품을 샀어요. 그때 뭐 제가 살도 찌고 뚱뚱하고 막 하니까 저에게 돈 쓰기보단 집안 꾸미는 거랑 집안을 막 깨끗이 예쁘게 꾸미면 그게 스트레스를 순간은, 막 가구를 바꾼다거나 이러면서 제가 그때 그 행복감이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아이들 막 예쁘게 입혀가지고 대리만족인 것 같아. 아이들 예쁘게 하고 다니면 막 되게 기분 좋고. 그래서 막 그것도 새 거 산 게 아니라 또 아이들 용품은 중고로 막 샀다가 팔았다 샀다 팔았다 막 이렇게 바쁘게 살았습니다. 저는 하여튼 늘 바쁘게는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막 주변 사람들 막 저희 집에 초대해서 막 밥 해주고 같이 막 시켜 먹고 하여튼 되게 오지랖대로. 그러면서 또 나중엔 뒤에 또, 내가 괜히 막 돈이 또 막 자꾸 막 빚이 늘어나니까. 되게 이게 제가 그런 쓰는 관리, 그리고 왜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지, 내 탓만 했지, 또 그 상황에선. 그때는 또 내 탓, 남편 탓, 막, 이렇게만 했지, 또, 내가 이런 거를 잘 못하는구나. 그러면 배워야 되는구나. 막 이런 생각을 또한 잘 못했어요. 그리고 또 주변에 또 깔끔하게 또 알뜰하게 돈 쓰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워하고 각치는 있고, 한순간은 그래도 이거를 유지할 수가 또 없더라고요. 뭐 하여튼 무튼 그렇게 돼서 제가 낳은 삶, 왜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지 자책만 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우리가 못 배웠고 그런 가치 중심적인 상황, 그리고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그 상황에서 뭐에 집중하지 못했는지 이런 걸 자체를 아예 모르고 그냥 문제만 자꾸 늘 나열됐어. 난 이런 걸 못해, 저런 걸 못해, 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해결이 되지 않는 문제점. 또 거기에 그냥 이게 잘하고 이게 못한 게 아닌 오로지 자책으로만 갔으니 점점 우울하니 그 스트레스는 다시 또 빚을 져가면서 또 막 사고, 이게 쳇박이 됐던 거구나를 제가 작년에 돈을 벌어보고 아이스관 대표님과 교육을 하면서 이제 알겠더라고요. 저의 과거가 재해석이 된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는 제가 연봉 한
연봉 10억을 벌어보는 10억에서 12억을 벌고 싶은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오늘 그 목표를 잡고 되게 막연해요. 완전 막연해요. 와, 오피스텔을 팔아서 그러니까 막연하니 그냥 깊게 또 생각을 안 해지게 되더라고요. 너무 막연하니까. 이게 저의 사람의 습성인 거죠. 왜냐면 그렇게 벌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콜을 하면서도 요즘에는 콜도 이제 기술이 좀 늘다 보니까 또 깨도 나오기도 하고 또 이제 여유 있게 또 그 빈 공간에 그런 마음이 들었을 때 싸우면서도 빈 공간에 이제 책과 이런 책을 보면서 이제 저희가 그런 공간들을 좀 채우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오늘 이제 아이승환 대표님과 이제 1대1 수업을 하면서 또 그랬던 저를 또 명확하게 제가 이제 돈을 벌어야 하는 이유가 명확해졌고, 돈을 벌어야 함으로 이제 대표님과 더 많은 그 같은 방향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질문을 하고, 이제 그 안에서 같이 제가 대표님께 더 도움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다라는 걸 또 오늘 더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도를, 이제 한 10개월 반 남은 거죠. 10개월 반을 제가 그냥 막 살아가는, 그냥 막연한 나은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더욱더 뾰족하게, 이거 힘들어, 저거 힘들어가 아니라, 그 힘들고 고객을 만나면서 뭐 실수도 해보고 깨지도 해보면서, 또 그 안에서 저는 또 작년에 제가 걸어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고 발견하고 성장한 것처럼 올해도 제가 12억이라는 큰 목표를 가지고 되게 세부적으로 또 시나리오를 짜봐야 된다라는 대표님의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되새기면서 반드시 또 저와의 싸움은 어떤 거냐면 막연하니까 또 이렇게 또 깊게 생각하려면 진짜 머리도 깨지고 나오지도 않고 하다 보니 중간에 또 몰라 하는 저의 습성들이 또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제가 해야 될 건 또 그거와 부딪혀서 이겨내는 거,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고객을 더 많이 부르고 고객을 더 많이 만나고 그동안에 훈련된 부분들을 서로 믹스해 가면서 또 저만의 정체성으로 또 고객에게 집중을 해가면서 이제 한 2025년도를 더욱더 저가 목표로 뾰족하게, 그러니까 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돈 얘기를 하지만 아이승환 대표님도 보면 돈 얘기를 하지만 돈만 쫓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돈만 쫓는 거를 한다면 뭐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편안하게 조금 이렇게 말 좀 잘해서 그래싸하게 보여서 강의팔이를 하듯이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승환 대표님은 아시는 것처럼 1대1 수업 코칭을 해요. 그전에는 중교육을 팔아서 중교육으로 하시면, 그러니까 중으로 막 100명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돈을 진짜 많이 버실 수 있고, 더 여유 있게 사실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거를 중단했고, 그 중단한 이유가 이게 자기 자신에게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고객 선곡과 고객 만족도인데, 고객의, 성공하는 그런 이유를 보시면서 이건 아니다, 딱 절제를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게 아이스강 대표님이거든요. 그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을 거예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다면. 근데 타인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과 타인을 생각하는 행동을 보시면 이렇게 딱 절제하고 아닌 건 아닌 걸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왜냐면 사람 욕심이라는 게요. 내가 이렇게만 조금만 내가 눈 감고 타협하면 더 벌 수 있는데 그런 게 오히려 더 쉽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오히려 내 365일을 제자한테 그거를 언제든지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한번 보시면 돈을 얘기하고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얼마 벌었고 어떤 걸 한다고 하지만 거기를 집중해서 보는, 그걸 아시는 분들은 돈만 쫓는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을 쫓는, 그 아이스강 대표님의 진가를 그래도 그냥 유튜브나 인터뷰를 보셔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행동과 그 제자들이 나오는 것, 그리고 제자들의 성공을 위해서 계속 유튜브로 해도 더욱더 대표님이 더 많이, 구독자 수도 대표님보다 대표님의 제자들이 더 많이 늘어요. 그런 부분들 보시면 그게 말과 행동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를 한 주 정도 이제 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날 피파리 하는 수업을, 다음 주는 이제 개인 이제 독서하는 시간으로 이제 미션을 또 하나를 남겨주시고, 일주일을 가신다고 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 주 화요일날 돌아오시는, 아침쯤에 돌아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피파리 그러면 그날을 하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한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때 해외에 가서도 무제한으로 이제 해놓으셨기 때문에 언제든 통화 가능하다. 그래서 1대1 수업 신청하라고. 와,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를 저는 알리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상세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음, 그, 그 행동에 그냥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저도 사실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너를 도울 테니까 너가 무슨 일이 있어도 너한테, 엄마한테 해. 언제든지 열려있어라는 말을 저는 자식에게 해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는 더 채찍질하는 엄마예요. 너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랑 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에, 저희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그러니까 피아노 학원에서 좀, 2살 어린 아이, 1살인가 2살 어린 아이, 남자아이가 누나 사랑해, 누나 막 그냥 막 껴안기도 하고, 하여튼 그런 좀 아이가 수치심 느끼는 부분이 있었다면서 조금 썩이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제가 너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너가 그런 건 딱 네가 잡아야 돼. 너가 자꾸 막 울고 소리 지르고 이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 라고 말은 했으나, 이거는 부모로서 정말 나서야겠구나. 정말 아니면 그 아이 부모나 이런 거는 제가 해요.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해야 될 부분에서는 오히려 좀 저는 뭐 넘어져서 이렇게 한다거나 이랬던 부분들은 사실 막내에게는 좀 그게 조금 약한데, 첫째와 둘째 아이들은 좀 강인하게 키우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저는 그런데, 와, 아이스강 대표님이 사실 남이고, 그리고 나이로 따지면 저보다 어리시잖아요. 근데 그냥 지금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제가 제자들을 위해서 그 해외에 나가서, 사실 해외에 저도 나가보면 그냥 힘들어요. 해외에 나가는. 그리고 분명히 또 그냥 편하게 쉬다가 오실 분이 아니니까 쉼도 다르게 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음 해외에서 대표님이 또 그 안에서 느낀 거를 또 저희들에게 또 나눠주실 거 뻔히 알겠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대표님의 그 목표를 이루시는 그 부분들, 대표님의 그 이루셔야 그게 또 저희의 희망이 또 되잖아요. 또 그런 부분들도 보일 거고, 또 일주일 동안 또 많은 경험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그러면 아무래도 긴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 긴장하고 돌아와서 비행기 타고 돌아와서 그날 당일날 바로 또 중교육을 9시부터 막 12시, 가끔은 또 12시도 넘는데, 그리고 그 기간, 일주일 기간 안에도 또 제자들이 연락을 하면서 1대1 교육을 신청하면 1시간씩 또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게 진짜 감사죠. 그냥 뭐 잘한다, 뭐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너무나 존경스럽고 진짜 감사하고, 어, 오히려 그 사람의 마음이 약해져서, 아, 그런 생각이 드니까, 아, 그날은 그냥 연락드리지 말아야지라고 했다가, 아, 그거는 오히려 대표님을 돕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욱더 대표님한테 더 많이 연락을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을 빨리 코칭받아서 더 제가 성장이 되는 게, 대표님에게도 서로에게 좋은, 정말 이렇게 협력하는 거라는 거를, 왜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서 그냥 대표님한테 물어봐서 빨리만 바꿔서 좀 더 많은 뭐 확률이 있는 걸 혼자서 막 아둥바둥, 제가 그러려고 대표님을 고용을 한 거고 대표님께 교육을 신청한 건데 그게 좀 오히려 바보 같은 행동이겠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오늘 좀 들어서, 최대한 고객들과 많이 싸워보고 콜로, 그리고 또 그러면서 그 안에서 또 느껴보고,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음, 대표님과 또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아, 살아야겠다, 이러한 감사함으로 또 그 감사함이 또 이렇게 영상으로 또 남게 됩니다. 음, 알스강 대표님의 교육은 이런 교육이에요. 혹시라도 연결해서 어느 때 몇 년 뒤에라도 알스강 대표님의 1대1 교육이 살아있다면 그 알스강 대표님을 스승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분이 행운입니다. 제가 수강생으로서 지금 한 9개월, 10개월 되어가요. 배울 때마다 한결같고요. 그리고 배울 때마다 뭐 환경이나 뭐 이런 교육 방침, 그러니까 교육 방침이라고 하던 게 뭐 카톡으로 이루어졌던 뭐 정보들이 뭐 메일로 바뀌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있는데, 이렇게 항상 가르치는 중심, 가치, 그리고 대표님 스스로가 말이 아니고 이론이 아닌 그 대표님의 모습을 등으로 우리가 깨닫고 배울 수 있고, 그 당시에 못 알아도 나중에라도 깨달을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 개개인의 고유의 그 매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살리면서 그 스스로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 되게 진짜 배울 게 진짜 많아서 되게 많은데요. 우선 가치 중심적인 부분으로,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자기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콜드콜과 유튜브를 하면서 자신의 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고객을 돕는 부분에서 그 당사자가 굉장히 성공을 하고, 그리고 저는 사실 제가 이렇게 바뀌면서 거래하는 고객을 좀 상대하는 거에선 그래도 좀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이제 남편에겐 그 힘듦을 그대로 표출해내는 부분이 아직도 덜 사람이 된지라, 그 부분 또한 제가 이제 많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게 그런 거죠. 고객들은 대화하다가 고객들이 막 뭐 하는 말들은 왜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라고 해야 할 것이, 가족들은 감정이 들어가서 그냥 제가 듣고 싶지 않은 말, 제가 듣기 싫은 보기 싫은 행동, 왜냐면 제가 제 자신에서 싫은 행동이 자녀에게 나온다거나 그랬을 땐 불같이 표출이 됩니다. 목소리 톤이 막, 발성이 막 뱃속 끝에서부터 올라오고. 근데 저는 콜드콜로 소통 능력을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남편과 자녀에게 해보는 거를
저는 해야 되는 게 또 저의 일이고, 그리고 자녀와 저희 남편을 이제 저와 같이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요.